토트넘 이럴 수가. 손흥민 400억 받고 판다. 1년 연장 옵션 오른쪽 화살표 유료 이적 현실화. 1년 연장 옵션을 손흥민이 2026년까지 현 소속팀인 토트넘에 남는 계기가 될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내년 여름에 유료 이적에 따라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활성화는 손흥민을 공짜로 다른 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벌써 8개월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맺고 있는 현재 계약을 1년 연장, 그를 2026년 6월까지 붙잡아둘 거라는 소식이 또 나왔다. 다만 영국 유력지는 손흥민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그를 내년에 이적료 받고 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토트넘이 염두에 둔 시나리오는 손흥민을 내년에 다른 팀으로 넘기되 얼마라도 받고 넘기겠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지난 2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옵션에 대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여름 토트넘과 2025년 6월까지 유효한 새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엔 계약 기간을 2026년 6월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손흥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구단과 다음 시즌 이적료 없는 이적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 그간 영국 유력 매체와 이적 시장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토트넘 계약 기간이 1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토트넘은 공식 발표 없이 묵묵부답이다. 기브미스포츠가 1년 연장 옵션 행사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 셈이다. 같은 날 세계적인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로마노는 연장 옵션을 활성화해 손흥민을 2026년 6월까지 클럽에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이는 10월 이후 클럽 내부 분위기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리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다만 영국 타임스 견해는 다르다. 타임스는 손흥민이 30대 후반까지 팀에 남기를 원하지만 새 계약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라며 현재 상황대로라면 손흥민은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것이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매력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향후 수익성 있는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다른 팀에 내주더라도 이적료를 받고 내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달 초 더 스탠더드가 손흥민과 토트넘의 협상에 대해 토트넘 재계약 제안을 오히려 손흥민이 거절하고 있다며 손흥민이 계속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리빙 레전드에 대한 토트넘의 제안이 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직 1년 연장 옵션 활성화에 대한 토트넘 발표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은 내년 1월 1일이면 보스만 룰을 적용받아 전세계 구단들과 협상할 수 있다. 마침 손흥민 앞에 여러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의 한국을 넘어 아시아 마케팅의 상징과 같은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손흥민은 최근 스페인 라리가 B클럽 이적설에 휩싸였다. 손흥민은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로 화제를 모았다. 영국 더하드 태클은 지난 21일 손흥민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며 토트넘과 손흥민의 협상이 교착 상태다. 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손흥민이 결심한다면 라리가에서 활약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손흥민 대리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밀 접촉했다고 주장했던 피차에스도 거들었다. 매체는 20일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할 수 있다며 그 스타는 손흥민이다. 내년 6월 토트넘과 결별한 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2일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2에서 1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41을 기록.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라리가 1위에 등극한 팀이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을 원하는 단독 후보는 아니다. FC 바르셀로나와 한판 승부를 펼칠 수도 있다. 스페인 엘 나시오날은 21일 한지 플리크 바르셀로나 감독이 2명의 선수에 대한 자유계약 영입을 요청했다며 한 명은 키미히,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손흥민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이달 초에도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휩싸인 적이 있다. 스페인 엘골디이탈은 지난 3에서 4일 손흥민의 이름이 바르셀로나 구단 수뇌부 안건에 올라왔고 데코 단장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플리크 바르셀로나 감독이 외면한 선수 중 1에서 2명이 팀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보도했다. 연봉 10억 안에 드는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팔아 손흥민 연봉을 충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엘골디이탈의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화제였는데 이번에도 손흥민과 키미히를 함께 데려온다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이 눈길을 끈다. 두 팀 외에 독일 최고 명문이자 해리 케인,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손흥민이 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케인은 최근 한 팬 포럼에서 한 팬이 뮌헨으로 데려오고 싶은 토트넘 선수가 있는지 묻자 고민 없이 토트넘 팬들이 그 대답에 별로 기뻐할 것 같지는 않지만 소니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니와의 관계는 정말 좋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경기장 밖에서도 좋은 친구로 지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분데스리가에서도 함께 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 이적시장 전문가들도 바이에른 뮌헨이 네덜란드 21세 윙어 사비 시몬스 영입에 실패할 경우 손흥민으로 타깃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뮌헨 이적설 불을 지폈다. 손흥민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뮌헨, 바르셀로나 외에 스페인과 함 레알 마드리드, 프랑스 최강 PSG, 티르키의 1강 갈라타사라이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건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실행 뒤 내년 여름 손흥민 몸값으로 얼마를 부르는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모두 지금은 손흥민의 무료 이적 영입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토트넘이 옵션 활성화 뒤 내년 여름 100에서 200억 원 수준의 합리적인 이적료를 책정하면 손흥민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지금 트란스퍼마르크트 가치 산정대로 이적료 700억 원을 주장하면 이를 받아들일 구단들은 B클럽에서도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일단 이적 시장에선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 경우 10년 전 레버쿠젠에서 데려올 때 지불했던 400억 원 정도는 원할 것으로 본다. 3년 전 34살 공격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할 때 700억 원 이적료가 발생한 적이 있다. 2. 십자인대 부상 오른쪽 화살표 시즌 아웃에 칼 갈았다. 제2위 라모스. 근육질 근황 공개. 마르티네스는 24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1. 헌신 그리고 노력. 이제는 쉴 시간. 내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축하할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행복한 2025년 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활에 매진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마르티네스는 몰라볼 정도로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그라운드 복귀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었다. 2007년생 스페인 국적의 수비수 마르티네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기대하는 특급 유망주다. 레반테 유스에서 성장해온 그는 지난 2023년 레알 유스로 이적했고 레알 시팀 소속으로 활약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업고 있다.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도 차출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는 중이다. 스페인 U15팀을 거친 그는 현재 U17팀 소속으로 11경기에 나서며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1군 무대를 밟은 마르티네스. 예기치 못한 부상 변수로 그라운드를 잠시 떠나게 됐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지난 8월 마르티네스가 훈련 중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6에서 7개월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의심하지 않았던 레알은 지난 10월
2년 재계약을 제시하며 동행을 약속했다. 3. 오피셜 3,200억 벌고 14년 만에 친정팀 복귀, 다시 돌아올 기회 얻어서 기뻐. 브라질 상파울루는 25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상하이에서 활약하던 오스타를 영입했다. 그는 14년 만에 팀에 복귀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보도했다. 오스카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다. 그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데뷔해 인테르나시오나우에서 기량이 만개했다. 특히 2011 시즌 N44경기 13골 10도움을 기록하며 브라질 무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섰다. 오스카의 활약에 여러 유럽 명문팀이 군침을 흘렸다. 토트넘 호스퍼 입단이 유력해 보였으나 영입전 승자는 첼시였다. 그는 2012에서 13시즌을 앞두고 3,200만 유로, 약 485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 경험하는 유럽 무대였지만 오스카가 빠르게 적응했다. 첼시에서 첫 시즌에만 무려 64경기 12골 9도움을 기록하며 주축 선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오스카가 유럽에서 통할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의외의 행선지를 택했다. 2016에서 17시즌 도중 중국 상하이 하이강으로 이적했다. 엄청난 연봉 제2의 이적을 수락했다. 오스카는 2017 시즌부터 상하이에서 활약해 통산 248경기 77골 141도움을 몰아치며 팀의 중국 슈퍼리그, 슈퍼컵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 슈퍼리그 도움왕을 4번이나 차지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오스카가 상하이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나는 상하이를 좋아하지만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없다.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고 자매들은 아이를 낳고 있다. 집에서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오스카가 상하이를 떠나 브라질에 복귀했다. 영국 더선에 따르면 그는 2017년부터 상하이에서 받은 수입만 무려 1억 7,500만 파운드, 약 3,200억 원로 알려졌다. 오스카는 브라질로 돌아와서 내가 시작한 구단이자 기반을 다지고 성장한 상파울루에서 뛸 수 있게 돼 기쁘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기쁘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